안녕하십니까. 하나 비욘드 8기 쪽 205K 팀의 발표를 맡게 된 김도하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명은 이제 콘센트릭으로 이제 콘센트에서 차관의 이제 팀 협업을 위한 일정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발표 목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프로젝트 수행 절차, 그리고 자체 평가의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선정 배경입니다.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 및 하이브리드 근무가 많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의 협업 툴 수요가 많이 증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기업 협업 툴 사용 현황에 따르면 넓은 스펙트럼의 기업들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협업 툴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로서 팀 협업 기반 일정 관리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개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팀 협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이제 다양한 고객과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차별성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로 이제 팀 협업 중심의 일정 관리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팀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통하여 미리 알림 및 중요도 시스템, 다양한 보기 방식 지원, 채팅방 기능 지원 등의 기능을 포함하여 이제 다양한 업무들을 한 곳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기술 스택입니다. 저희 기술 스택은 이제 프론트엔드,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CI/CD로 크게 나누어져 있으며 해당 부분은 이후에 보여드릴 시스템 아키텍처 설명 쪽에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이제 박성준 팀장의 주도하에 이제 각 역할들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며 역할을 수행하였고, 저희 멘토님께서는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WBS를 사용해서 프로젝트 기간을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기획, 개발 환경 구축, 프론트엔드, 백엔드 설계 및 구축, 그리고 시스템 통합, 프로젝트 발표의 기간으로 나누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이제 GitHub의 웹북을 사용해서 코드 변경사, PR, 그리고 이제 커밋 등이 발생할 때마다 디스코드에 실시간으로 알림이 전송되어 팀원 모두가 최신 상태를 항상 확인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업한 활동에 대해서 이제 노션의 스프린트를 작성하여 팀원 모두가 이제 진행 과정을 서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수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저희 시스템 아키텍처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이제 AWS 클라우드와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이제 설계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백엔드,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이제 메시지 브로커 등을 주요 컴포넌트가 모두 통합되어 높은 확장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저희 시스템의 과정을 설명드리면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먼저 루트 53을 통해서 이제 DNS 라우팅합니다. 이후 로드 밸런스가 트래픽을 분산시키고 쿠버네티스가 인그레스 요청을 통해서 이제 적절한 서비스. 여기에서는 프론트엔드 그리고 이제 백엔드로 전달하게 됩니다. 코드는 이제 GitHub에 푸시가 되게 되면 GitHub 액션을 통해서 CI/CD 파이프라인이 트리거가 되는데 애플리케이션은 도커로 컨테이너화 되어서 인그레스가 요청을 AWS ECR에 저장이 됩니다. 이후 EC2를 통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배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서는 Vue.js와 nginx를 사용해서 사용자에게 더욱더 빠르고
반응형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백엔드는 스프링 부트로 구현되어서 주요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며 그레이드를 통해서 빌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빌드뿐만이 아니라 유존성 관리도 더욱더 효율화시킵니다. 저희 데이터베이스는 MySQL과 몽고DB를 사용해서 각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하였고, 레디스는 캐시와 세션 관리를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저희 채팅 기능을 위해서 카프카를 사용해서 메시지 스트리밍과 로그를 처리하고, 주키퍼가 카프카 서비스를, 카프카 클러스터를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쿠버네티스의 롤링 업데이트를 사용해서 서비스가 중단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메인 페이지들을 보시면서 기능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저희의 도메인에 접속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로그인 창이 뜨게 되는데, 로그인 창에서는 로그인과 회원가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JWT가 생성되고 발급이 되면서 이제 로그인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로그인 창에서 로그인이 아니라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서 회원가입 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을 진행할 수가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메일을 통하여 인증을 하도록 하였고, 인증이 완료된다고 하면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된 이후 회원가입이 완료된 계정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저희 메인 페이지에서는 주요 기능인 일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정이 리스트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해당 화면은 회원 가입된 계정에 일정을 몇 개 입력해둔 스크린샷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미 종료된 일정, 그리고 종료되지 않은 일정에 대해서 색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하단에 있는 뉴 태스크를 통해서 모달창을 띄워 새로운 일정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생성된 일정에 대해서 한 번 클릭을 했을 시 필드를 수정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고, 더블 클릭했을 시 상세 페이지를 표시하여 하위 일정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각 열들에 대해서 정렬을 할 수 있도록 구현해 두었으며, 제목, 시작 날짜, 종료 날짜, 상태, 중요도 완료 등에 대해서 모두 정렬 가능하도록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페이지에서 좌측에 있는 메뉴바를 통해서 마이 페이지, 소셜, 파일함 등으로 접속할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팀 선택을 통해서 이제 팀을 생성하거나 현재 소속되어 있는 팀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로 우측에는 알림 버튼을 작성하여 이제 업무가 시작되기, 일정이 시작되기 하루 전, 혹은 이제 일정이 완료된 이후에 알림이 가도록 하였습니다. 좌측에 있는 메뉴바를 통해서 마이 페이지 이동합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캐러셀 기능을 통해서 우측 화살표를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리스트 형식이 아닌 월간 캘린더 형식을 지원하였으며, 월간 캘린더 형식에서 또한 이제 개인 일정만 보기, 그리고 전체 일정 보기를 통해서 이제 팀 일정과 개인 일정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버튼 좌측에 있는 윅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주간 일정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월간 캘린더에서 각 일정을 클릭하게 되면 리스트 형식과 마찬가지로 상세 보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하위 일정을 생성할 수가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월간 캘린더에서는 시작 일정과 종료 일정이 직접적으로 가시화되어 있는 만큼 각각을 클릭하여 일정을 추가하는 기능 또한 구현해 두었습니다. 좌측에 있는 메뉴바를 통해서 마이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마이 페이지의 버튼들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맨 처음 마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자신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필에는 이제 배경사진, 그리고 개인 이미지, 닉네임, 그리고 가입일 등을 표시해 두었으면 바로 하단에 있는 정보 수정 버튼을 통해서 정보 수정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는 프로필 이미지와 배경사진 이미지는 직접 클릭을 통해서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른 닉네임과 소개 등은 입력을 통해서 정보 수정 버튼을 누른 이후에 정보 수정이 완료되도록 하였습니다. 개인 파일함의 경우 첨부된 파일 목록을 확인 가능하고 파일 다운로드와 삭제 기능을 구현해 두었습니다. 우측에 있는 업로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모달 창이 뜨고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직접적으로 드래그 앤 드롭하거나 파일 선택을 통해서 파일을 업로드할 수가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의 소셜 기능을 위해서 친구 목록, 친구 요청, 친구 추가 페이지 등이 해당 페이지에 나타나도록 하였습니다. 친구 추가에 있는 기능을 통해서 닉네임을 입력해 친구 요청을 보내게 되면 해당 계정에서 다음과 같이 친구 요청이 오게 되며 친구가 만약에 수락을 할 시 친구 목록이 다음과 같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알림을 클릭할 시 다음과 같이 알림들이 표시가 되게 되는데 알림에 있는 체크 표시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알림 창에서는 더 이상 뜨지 않게 됩니다. 뜨지 않게 됨으로써 이제 최근 업데이트된 알림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만약에 체크만 눌러둔 알림 같은 경우에서는 추후에 확인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알림 목록에서 읽은 알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알림 버튼 아래에는 비밀번호 변경 버튼, 그리고 회원 탈퇴 버튼 등을 구현해 두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팀을 생성하고 팀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팀을 생성한 이후, 팀 생성을 통해서 팀을 생성한 이후에 해당 팀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해당 팀의 일정만이 나타내도록 하였습니다. 팀을 선택한 상태에서 메뉴바의 마이 페이지를 통해서 이동하게 되면 이제 개인 마이 페이지가 아니라 팀 정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팀 정보 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팀 정보를 확인하고 정보 수정, 파일함 등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팀 정보에서는 다음과 같이 팀을 생성한 그룹장과 그룹장이 추가한 그룹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룹창의 경우 이제 그룹원들을 관리할 수 있으면 이메일을 통해서 팀원을 초대하고 초대된 팀원의 경우 이메일을 통해서 가입하는 링크를 발송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인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간단한 정보들을 팀 페이지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팀 파일함의 경우 개인 파일함과 다르게 이제 팀원들이 모두 공유할 수 있는 파일함을 구현해 두었습니다. 기능의 경우 개인 파일함과 동일하게 이제 파일 다운로드, 그리고 이제 파일 삭제 등을 구현해 두었습니다. 메인 페이지 우측 하단, 메인 페이지와 모든 페이지에서 우측 하단에 나타나는 메시지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저희의 이제 채팅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채팅 메시지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채팅창이 뜨며 채팅창에는 이제 소속되어 있는 채팅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해당 방들에 대해서 이제 즐겨찾기 기능은 상단에 고정시키도록 구현을 해 두었고요. 채팅방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채팅방에 메시지를 입력하거나 파일을 전송할 수 있게 구현해 두었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채팅방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 채팅방의 인원들이 나오며 이제 채팅방의 이름 또한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송된 파일의 경우 상단의 파일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해당 채팅방에서 공유된 파일들이 나타나게 되며 이제 추후에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구현해 두었습니다. 저희 시연은 배포와 이제 메인 페이지를 직접 시연하는 과정으로 나누어질 텐데, 배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 소요상으로 배속 처리하여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배포에서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두었기 때문에 백엔드 먼저 배포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엔드의 경우 다음과 같이 이제 개발자가 빌드를 하게 되면 그레이드를 통해서 빌드를 하게 되면 업로드된 자료 파일을 가지고 와서 이제 도커 파일을 기반으로 도커 빌드를 진행하고 새로운 도커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도커를 통해서 이제 빌드가 되는 모습이고요. 이미지가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 이제 deploy.yam 파일을 최신화하여 이제 도커 이미지를 수정하고 깃에 커밋이 되게 됩니다. 커밋이 된 이후에 이제 EC2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이제 원격 접속을 수행하고 컨테이너 이미지가 업데이트되며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디스코드 웹으로 이제 알림이 전송되게 됩니다. 저희 프론트엔드 쪽 배포 시한 영상입니다. 프론트엔드 또한 이제 백엔드와 마찬가지로 이제 각 브랜치에서 작업이 한 이후에 페어를 요청하고 메인 브랜치에 푸시를 하게 되면 패키지.json을 기반으로 이제 npm 인스톨을 진행하고 생성된 이제 디스트 폴더를 GitHub 액션의 아티팩트 저장소에 업로드합니다. 업로드가 된 이후에 이제 업로드된 디스트 폴더를 가져와서 도커 파일을 기반으로 빌드를 진행하고 새로운 도커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네, 생성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AWS, 아마존 쪽에 있는 ECR에 푸시를 하고 배포가 완료된 이후 백엔드와 마찬가지로 디스코드를 통해서 이제 알림을 전송하여 개발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도메인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제 로그인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 로그인 창에서 현재 계정이 없다고 한다면 하단에 있는 회원가입이나 우측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통해서 이제 회원가입을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올바른 이메일 형식의 이제 이메일을 입력하게 되면 해당 계정으로 이메일이 전송되게 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개인정보 입력창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회원가입이 완료되게 되면 이제 로그인을 진행할 수 있게 되고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일정을 추가해둔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여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성공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일정들이 리스트 형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좌측에 있는 메뉴바와
이제 우측 상단의 팀 선택, 알림창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노란 배경의 경우 종료 날짜가 아직 지나지 않은 현재 진행 중인 일정, 바로 하단의 붉은색 배경은 종료 날짜가 지난 일정들입니다. 하단으로 내리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뉴 태스크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정을 추가할 수 있고 저희 프로젝트 기간이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의 프로젝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일정이 추가가 되고 해당 일정은 월간과 이제 주간에도 정상적으로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일정만 보기와 이제 전체 일정 보기 또한 이제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림의 경우 이제 시작되지 않은 일정의 하루 전에 알림이 추가가 되며 하위 일정들이 모두 완료가 되면 다음과 같이 알림이 뜨게 됩니다. 월간 캘린더로 이동하여 월간 캘린더의 날짜 선택을 통한 일정 추가 또한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을 클릭하여 상세 보기를 확인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일정이 간략하게 나오게 되고 우측에 하위 일정 생성을 통해서 하위 일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하위 일정을 이제 완료하게 되면 알림이 가게 됩니다. 좌측 메뉴바에 있는 마이 페이지를 통해서 이동하게 되면 개인 프로필이 나오게 되며 이제 프로필의 이미지와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 수정이 완료되면 프로필에서도 정상적으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파일함으로 이동하여 이미 업로드된 파일들을 다운로드하거나 삭제 또한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 기능의 경우 이제 친구 추가를 통해서 친구 요청을 보내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제 친구 요청이 발송되고 수락을 통해서 친구가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림창에서 다음과 같이 체크를 누르게 되면 읽음 처리된 알림들이 뜨게 되고 읽은 알림 삭제를 통해서 더 이상 확인하지 않을 알림들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변경의 경우 현재 등록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하고 새로운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이 일치할 때에만 비밀번호 변경창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회원 탈퇴 또한 마찬가지로 현재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이 일치할 때만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메시지 아이콘을 통해서 현재 등록된 친구들과 현재 팀 소속되어 있는 팀의 채팅방으로 이동하여 정상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업로드된 파일들에 대해서 다운로드 또한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메인 페이지, 저희 서비스의 시연이었고, 저희 개선점과 추후 개발점에 대해서 발표한 이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을 진행하면서 프로젝트 기획뿐만 아니라 이제 배포까지 개발 프로젝트 전반을 경험할 수 있었고, 다양한 협업 툴을 활용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이제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이제 짧진 않은 기간 동안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한 책임감과 이제 소통의 중요성을 꽤나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완료한 이후 이제 추가적으로 등록된 일정 및 세부 일정을 기반으로 리스트나 캘린더뿐만 아니라 WBS 등을 생성하여 업무를 조금 더 시각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방향성을 알 수가 있게 되었고, 팀 기능을 팀 전과 팀 원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세분화하거나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세부 기능 추가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정 내부의 이미지 등 미디어 파일을 게시해서 조금 더 상세 정보 등을 게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